안녕하세요. 이해란TV의 이해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의 무속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속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보도한 데 따르면요, 북한에서 무속신앙을 믿는 주민들을 총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14년 징역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무속신앙, 점쟁이라고 하죠. 일명 점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는 배급제 시대에는 완전히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배급제도가 무너지고 나서 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애기무당, 군무당, 무슨 하여튼간 그런 무당들이 가득 나타나가지고 북한에 점을 보는 풍조가 만연해지게 됐었는데요. 이 자유아시아 방송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의 한국 미래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인권단체가 북한 내 종교 박해를 다른 그 챕터에서 신앙에 대한 박해, 또 북한 내 종교 자유 침해 실태 보고서를 발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작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북한과 중국에서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거나 이런 상황을 목격한 탈북민들을 117명과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1990년부터 작년까지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자행된 인권 침해 사례 273건 중에 79%인 215건은 기독교와 관련이 돼 있었고, 이 중에서 21%에 해당하는 56건은 무속신앙이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신앙을 이유로 처형된 사례는 20건이나 되었는데요. 2018년 양강도 해산시 비행장에서는 무속신앙을 믿는 여성 3명이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독교인이 처형된 사례도 4건이나 있었다고 이제 이 보고서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무산의 장마당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1000여 명의 주민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박해자 중에는 3살짜리 아동과 80세 이상이 되는 고령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이 보고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3살짜리 아이에게 무슨 종교라는 그 탈을 뒤집어 씌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이 박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건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에 속하겠죠. 이 보고서가 밝힌 북한의 종교 박해 주도 기관이라는 북한의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예전에 이제 고쳐지기 전에는 인민보안성이었죠. 원래 사회안전성이었다가 인민보안성으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사회안전성으로 바뀌었는데, 이 국가보위성, 그러니까 보위부, 사회안전성, 그리고 중국공안, 국경경비대, 이런 기관들이 지목이 됐는데, 한국 미래 이니셔티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고서가 향후 북한의 종교 박해를 억제하고 국제사회가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 가장 탄압당하는 분야가 있다면 아마 종교 분야일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청년 시절에 기독교인이셨고 YMCA 회원이었던 관계로 저희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6.25가 끝난 다음에 인민군에도 나갔다 오고 당에도 입당했지만 저희들은 저녁을 먹다가 그 아닌 밤중에 산간오지로 추방이 됐었죠. 추방이 됐었는데 저희들은 아주 약한 처벌을 받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그 완전 통제구역 집단관리소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정말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50년대까지는 60년대 초반까지는 그 무당들이 있었죠. 점쟁이들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 집안에 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가려면 돈이 없고 또 그 뭐 병원에 갈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못 갔을 때 이 무당한테 가서 이 뭐 굿을 하고 그 액마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대부분의 지금 나이로 하면 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좀 예전에 무당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시죠. 그러다가 북한이 이제 완전 사회주의 체제를 구비한 다음에는 이 무당들도 완전히 일자리를 잃어버렸죠. 저희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저희 외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동네에 안전원 가족이 있었는데 그 안전원의 어머니가 무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원은 옷을 벗고 어머니 때문에 산간오지로 추방이 되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는 이제 무당을 점쟁이들을 완전히 없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80년대부터 살살 이 점쟁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주로 간부들이 많았습니다. 평양의 강복백화점이라는 곳에서는 그 신발 매대 그 층장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신발 매대 층장을 그 하기 위해서 이 청강 이게 맑은 물을 떠놓고 거기에 이제 빌다가 들켜가지고 추방당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그 이 무속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이제 산간오지로 추방을 보내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최근에는 점을 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점쟁이들뿐만 아니라 점을 보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한다고 하니 북한이 얼마나 이 압제, 탄압, 이 독재 국가인지를 정말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희한했던 게 막 신문에 이 점쟁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막 뭐 점을 보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백운산이라는 사람이 중앙일보에 그 이 뭐 사주 보는 거를 막 그 연재를 하는 것도 이제 봤는데요. 뭐 저는 지금 뭐 물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점을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 신문에 뭐 7070 8.8점 뭐 이런 그 점을 보는 그런 것들이 막 광고를 하고 또 점집을 이렇게 막 광고를 붙이고 간판을 붙이고 점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정말 놀랍게 바라봤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점을 마음대로 받다가는 이렇게 총살을 당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점을 보는 것이 완전히 만연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북한의 최고위층들은 점을 안 보느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김정일은 점쟁이를 옆에 끼고 살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점을 보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고모가 되는 사람 중에는 점쟁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자강도에 가니까 그 김영주가 그 혁명화하러 내려왔을 때 그 자강도에 유명한 점쟁이가 이제 잘 맞췄다고 해서 저도 그때 돈을 좀 사기를 당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런 점쟁이한테 가서 정말 돈을 내고 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서 구슬하라 그래가지고 무슨 쌀에다가 뭐에다가 이렇게 해서 갔다가 오다 버리라 그래서 갔다가 다 했는데 돈을 못 찾았습니다. 저는 뭐 점을 이제 믿지 않기로 이제 했었는데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에 도래하면서 엄청나게 이 점쟁이들에게 매달리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한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도저히 앞일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가다가 착 맞는다 그래요. 안전원들한테 빼앗기게 되면 완전히 그 사람들은 정말 자살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런 이 인생의 막바지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도대체 점을 안 보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부족 같은 거를 하고 다니고 뭐 빨간 주머니에다가 소금을 넣고 다니면 뭐 무슨 괜찮다. 뭐 어디를 갈 때 어떤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먼저 소금을 뿌리고 만나면 뭐 화가 오지 않는다. 뭐 이런다든가 뭐 짤락돈을 뭐 이렇게 뭐 던지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간 그런 여러 가지 그 부족들을 알려주는 거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북한에 있을 땐 점을 많이 봤습니다. 또 그때는 점쟁이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타났는지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점을 봐줬어요. 그런데 점쟁이들 중에 노숙자들이 많았어요. 노숙자들이. 근데 점을 본다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내쫓지도 못하고 그 냄새나는 그 사람들을 집에서 막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종교 박해, 특히 무속인들에 대한 이 처형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 점을 보고 이 무속행위를 하는 것은 아주 다반사가 되어 있는 일상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이제 엄청나게 숙청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북한에서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그 쓰레기 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개같은 놈들을 찬양하는 일밖에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북한의 이 쓰레기 왕조가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를 않네요. 북한의 점쟁이들이 제가 몇 년 전에 기사를 썼었는데 북한에 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뭐 돌았는데 그 점이 틀렸나 봅니다. 북한에서 이제 3대째 가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점이 그 점괘가 돌았는데 그 점괘를 그 보여준 사람이 바로 김일성의 고모였다는 그러니까 김정일의 그 고모 할머니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김일성 가문에서부터 이 점쟁이들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점을 보면서도 그 일반 주민들이 점을 보면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북한 사회라는 것이지요. 이 북한이 왜 이렇게 점쟁이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냐면요. 이런 것이 다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 문재인의 점괘도 보고 다음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점괘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쓰레기 집단의 이 뭐 안위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렇게 점쟁이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이제 평양에서 쫓겨왔는데 왜 쫓겨왔냐면 그 집의 시어머니가 점쟁이여서 쫓겨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전원이 그 할머니를 잡으러 왔는데 할머니가 나는 나중에 잡아가도 되니 너는 빨리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아들을 빨리 돌봐라. 그랬는데 그 아들이 아주 위험한 처지에 빠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원이 그 가서 자기 아들을 구하고 나서 아, 이 할머니는 정말 점을 치는 게 맞구나. 그래가지고 잡아가지 않았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뭐 그 동네마다 유명한 점쟁이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에. 예, 어쨌든 이런 점쟁이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 전에 김정은이는 북한이 하루빨리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그 뭐 욕망이 크지도 않아요. 옥수수 밥이라도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도 못 실현시켜주는 주제에 뭐 아무 사람이나 잡아다가 총살하고 이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북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공갈 협박하기 전에 김정은이는 빨리 북한 주민들이 살 길을, 생존의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북한의 이런 그 독재 체제를 끝장내야 될 막중한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은경, 박능우, 또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백신을 자꾸 맞으라고 독재를 하는 거예요. 독재. 맞기 싫으면 안 맞는 거지. 예? 지금 사람이 계속 죽는데 백신을 왜 맞습니까? 그리고 그 백신이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고 그 백신을 판매함으로써 누군가는 돈 버는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양광 해먹다가 다 이제 나라를 아주 아작을 내고 이제 태양광으로 또 해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마스크로 해먹다가 이제 마스크가 거의 5천만 장 가까이가 재고로 남으니까 이제는 이 백신을 가지고 또 해먹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정말 이 인간들의 이 그 황금에 대한 욕심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생각해서 백신을 맞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여온 그 싸구려 백신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돈을 버는 인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참고만 있는 것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2018년부터 들여온 백신은 다 백신 재료는 다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밝혀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중국 백신을 얼마나 들여왔는지, 왜 들여왔는지, 중국 백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2044년 3월 18일에 이 인류가 끝난다고 클라크 달턴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쓴 게 있다 그러는데 인구가 10억으로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를 쓴 책이 있다는데 제가 그 책을 좀 찾아서 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떠한 그 집단의 의도적인 계획이 아니었는가. 코로나를 통해서 대량 학살 그리고 또 백신을 통해서 대량 학살. 지금 인류는 핵보다 더 무서운 이 바이러스와의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폐렴이죠. 중국 폐렴에 걸리셨지만 이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극복하시고 지금 미국에서 대선 재선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빨리 재선하셔서 이 세계의 이 나쁜 세력들을 하루빨리 좀 다 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라밥상 그리고 통일약과 많이 애용해 주시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